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발표한 라마 논문을 깊이 있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마는 최근 공개된 대형 언어 모델 중 하나로 공개 데이터만을 사용해 학습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라마가 어떤 모델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라마는 파라미터 수에 따라 여러 크기로 제공되는데 가장 작은 모델은 70억 개, 가장 큰 모델은 6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들은 모두 공개된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학습되었다고 하죠. 맞아요.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들은 종종 비공개 데이터나 접근이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라마는 완전히 공개된 데이터만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라마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라마는 여러 공개 데이터셋을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커먼 크롤이 전체 데이터의 67%를 차지하고 C4가 15%, 기터브와 위키피디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북스3 아카이브, 스택 익스체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다양성이 상당히 높네요. 각 데이터셋은 어떤 방식으로 전처리 되었나요? 커먼 크롤의 경우 중복 제거와 언어 식별, 품질 필터링이 이루어졌고 C4 역시 중복 제거와 언어 식별, 그리고 휴리스틱 기반의 품질 필터링이 적용되었습니다. 기터브 데이터는 오픈 라이선스 프로젝트만을 사용했고 위키피디아는 하이퍼링크와 주석, 불필요한 포맷을 제거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졌군요. 그럼 라마의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라마는 기본적으로 변환기 구조를 따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개선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층의 입력을 정규화하는 프리노멀라이제이션, 스위글루 활성화 함수, 로터리 임베딩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리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프리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기존에는 각 층의 출력을 정규화했지만 입력을 정규화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스위글루 활성화 함수는 무엇인가요? 스위글루는 기존의 렐루 함수 대신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파란 모델에서 처음 도입된 방식이죠. 로터리 임베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로터리 임베딩은 위치 정보를 절대적이 아니라 회전 방식으로 인코딩해서 더 유연하게 문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옵티마이저는 어떤 것을 사용했나요? 아담 W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 웨이트 디케이, 그레디언트 클리핑 등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적용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양도 상당히 많았죠. 네, 전체 토큰 수가 약 1조 4천억 개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한 번만 사용되지만 위키피디아와 북스 도메인은 2번 이상 반복해서 학습에 사용되었습니다. 라마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최적화가 이루어졌나요? 메모리 사용량과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멀티헤드 어텐션 구현, 체크 포인팅, 모델 및 시퀀스 병렬화, 통신과 연산의 오버랩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모델을 학습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65억 개 파라미터 모델의 경우 2048개의 A116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이제 성능 평가 결과를 살펴볼까요? 네, 라마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들과 경쟁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라마 13억 개 모델은 GPT-3보다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벤치마크에서 두드러진 성능을 보였나요? 상식 추론, 폐쇄형 질의응답, 독해, 수리 추론, 코드 생성, 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식 추론 벤치마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라마 65억 개 모델은 70억 개 파라미터의 친칠라 모델을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앞섰고 파람 540억 개 모델과도 경쟁할 만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폐쇄형 질의응답에서는 어떤가요? 내추럴 퀘스천과 트리비아 퀘스천 벤치마크에서 라마 65억 개 모델이 제로샷과 퓨샷 모두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독해 능력도 뛰어났나요? 네, 레이스 벤치마크에서 라마 65억 개 모델은 파람 540억 개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라마 13억 개 모델도 GPT-3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수리 추론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수학과 GSM-8K 벤치마크에서 라마 65억 개 모델은 파인튜닝 없이도 미네르바 62억 개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코드 생성 능력도 평가되었죠.
네, 휴머니벌과 MBPP 벤치마크에서 라마는 파람이나 라마다 등 기존 모델보다 더 높은 패스1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멀티태스크 언어 2의 벤치마크에서는 어땠나요? 라마 65억개 모델은 친칠라와 파람 540억개 모델보다는 약간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책과 논문 데이터의 비중이 적었던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성능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트레이닝 퍼플렉서티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라마는 후속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나요? 네, 간단한 후속 학습만으로도 멀티태스크 언어 2의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마 65억개 모델을 후속 학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멀티태스크 언어 2의 벤치마크에서 68.9점을 기록해 기존의 중간 크기 후속 학습 모델들을 앞섰습니다. 라마의 사회적 영향, 예를 들어 편향이나 독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나요? 네, 라마는 리얼톡시시티 프롬프트, 크로스페어, 위노젠더, 트루스풀 QA 등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편향과 독성, 허위 정보 생성 가능성을 평가받았습니다. 리얼톡시티 프롬프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독성 점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입니다. 크로스페어 벤치마크에서는 편향이 어느 정도였나요? 라마는 GPT-3와 옵트 모델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간 더 낮은 편향을 보였지만, 종교, 나이, 성별 등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편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노젠더 벤치마크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성별 대명사에 따라 정답률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직업과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오류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트루스풀 QA 벤치마크에서는 진실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라마는 GPT-3보다 더 높은 진실성 점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잘못된 답변을 생성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의 학습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라마의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논문에서는 미국 평균 탄소 배출 계수를 적용해 계산했는데 가장 큰 모델의 경우 약 173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마의 공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라마는 공개 데이터만을 사용해도 최첨단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연구자들이 대형 언어 모델을 더 쉽게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라마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별점은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입니다. 비공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다는 점이죠. 라마의 모델 크기별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70억 개 모델은 단일 그래픽카드에서도 실행이 가능하고 13억 개 모델은 GPT-3보다 작으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33억 개와 65억 개 모델은 친칠라, 파람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입니다. 라마의 학습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나요? 기존에는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것이 성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졌지만 라마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오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작은 모델을 더 오래 학습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추론 단계에서 더 작은 모델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작은 모델을 오래 학습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라마의 토크나이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나요? 바이트 쌍인 코딩 방식을 사용하며 모든 숫자는 개별 숫자 단위로 분리하고 알 수 없는 문자는 바이트 단위로 분해합니다. 라마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모델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 70억 개 모델은 4096차원, 32 헤드, 32 레이어, 러닝 레이트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배치 사이즈 400만, 토큰 수 1조 개로 학습되었습니다. 라마의 학습 과정에서 체크 포인팅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체크 포인팅을 통해 계산 비용이 큰 활성화 값을 저장하고 역전파 시에 재계산을 최소화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모델 병렬화와 시퀀스 병렬화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모델과 시퀀스를 병렬로 분할해 여러 그래픽카드에서 동시에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대형 모델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라마의 추론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65억 개 모델 기준으로 2048개의 A116 그래픽카드에서 초당 380개 토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마의 공개가 연구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대형 언어 모델을 실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언어 모델의 민주화와 연구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마의 한계점이나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공개 데이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도메인에서는 성능이 제한적일 수 있고 편향과 독성, 허위 정보 생성 등 윤리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앞으로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예고했죠. 네, 실제로 학습 데이터와 모델 크기를 늘릴수록 성능이 계속 향상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향후 더 대규모 모델의 공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마의 후속 학습 실험에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아주 적은 양의 후속 학습만으로도 모델의 지시문 이해 능력과 멀티태스크 성능이 크게 향상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마의 코드 생성 능력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파인튜닝 없이도 파라미나 라마다 등 코드 특화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추가적인 코드 데이터로 후속 학습하면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마의 사회적 편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더 정교한 필터링과 후속 학습을 통한 편향 완화,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학습된 모델을 공개함으로써 중복 학습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마 논문이 언어 모델 연구에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개 데이터만으로도 최첨단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의 접근성을 높여 연구와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문 리뷰를 정리하면서 라마가 언어 모델 분야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마는 대형 언어 모델의 민주화와 투명성, 그리고 연구 커뮤니티의 협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메타 인공지능 연구팀의 라마 논문을 중심으로 데이터 아키텍처, 성능, 사회적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라마 논문을 직접 읽어보시고 다양한 실험과 연구에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논문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논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논문 리뷰를 통해 라마가 공개 데이터만으로도 최첨단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대형 언어 모델의 민주화와 연구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라마와 같은 공개 모델이 인공지능 연구와 실용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